돈만 축내는 호구 며느리 안 데려오길 100번 잘했지. 얼굴도 보기 싫은데 뭘.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킥킥거렸고요. 상간녀까지 셋이서 깔깔대는 그 음성 메시지가 제 스마트폰 스피커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5년이요. 5년간 시어머니 생활비, 남편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그 모든 걸 제 월급 하나로 틀어막으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모르게 아주 웃긴 행동을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웃긴 행동이 뭐냐고요? 지금 당장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웃긴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저까지 궁금해지는 사연이네요. 더 이야기하지 않고 차지한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이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엄태희가 매달 보내오는 청구서 같은 문자들, 남편 표성우가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 그 모든 것을 제 월급 하나로 감장하며 살아왔죠.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남편이 커다란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두고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거든요. 지안아, 나 이제 출발할게. 어머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셔. 표성우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어머님께도 잘 다녀오시라고 전해드려. 저는 식탁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금방이야. 너 혼자 있으니까 좀 쉬어. 어머니도 그러셨잖아. 지안이가 집안일 하느라 고생이 많으니 이번엔 푹 쉬게 해주자고. 표성우가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알겠어. 잘 다녀와.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고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쉬라고 했지만 쉬는 법을 몰랐거든요. 화장실 타일을 닦고 베란다 유리를 걸레로 훔치고 안방 이불을 빨래기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닦던 유리창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KB국민카드 승인, 진세리,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호놀룰루행, 487만 원. 진세리? 누구죠? 제 프리미엄 카드에서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폰을 쥔 손이 떨리기도 전에 알림이 또 떴습니다. KB국민카드 승인, 진세리, 신라면세점, 샤넬 클래식백, 1280만 원. KB국민카드 승인, 진세리, 신라면세점,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895만 원. KB국민카드 승인, 진세리, 신라면세점, 불가리 넥크리스, 1520만 원. 제명의 카드로 제가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수천만 원어치 명품이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인도장 수령 완료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떴습니다. 저는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남편이 두고 간 태블릿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전원을 눌렀습니다. 잠금 해제, 남편 생일 사자리,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대화 목록 맨 위 셀이라는 이름에 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라운지, 고급 소파 위에 시어머니 엄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태희의 팔에 낯선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뒤에서 남편이 V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세리야, 이리 와. 우리 세리가 제일 예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 진짜 감동이에요.
달콤하게 어리광을 부리는 여자 목소리. 그래, 역시 세리가 낫지. 돈만 축내는 그 호구녀는 안 데려오길 100번 잘했어. 얼굴도 보기 싫은데 뭘.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남편도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표현이 너무 세. 표성우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호구 며느리, 돈만 축내는 년. 5년간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군요. 5년간 제 월급을 빨아먹으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전원을 켜고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카드 관리 메뉴를 열었습니다. 프리미엄 골드카드, 분실 신고, 가족카드 표성우, 분실 신고, 가족카드 엄태희, 분실 신고, 3장의 카드가 동시에 정지됐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이체 관리 화면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이체 해지, 남편 용돈 이체 해지, 자동차 할부 이체 해지, 빌라 관리비 이체 해지. 하나하나 눌러 해지할 때마다 5년간 조여오던 밧줄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저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 장 한 장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녹음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그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들이 들고 간 카드가 전부 먹통이 됐다는 걸, 돈줄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을 깊이 잤습니다. 옷장에서 검은 블레이저를 꺼내 입고 어젯밤 프린트해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서, 카카오톡 캡처 32장, 음성 녹음 파일을 담은 USB, 남편 빚을 대신 갚아온 이체 내역서, 회사에 반차를 신청하고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차지한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최수진 변호사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송이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최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다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구 며느리 발언이 상담실에 울려 퍼지자 변호사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강력합니다. 변호사님, 남편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이 3억 2천이요. 제가 대부분 마련한 건데 지금 남편이 해외에 있는 동안 가압류 걸 수 있을까요? 최수진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바로 신청서 작성 들어갈게요. 저는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 길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개통된 회선 2개를 정지시키려고요. 해외 로밍 차단하고 일시 정지 처리해 주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쓰는 스마트폰, 둘 다 제 명의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이삿짐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 신발, 세면도구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현관문 도어락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열쇠업체 기사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간 뒤 저는 새 비밀번호를 눌러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내린 표성우가 렌터카 핸들을 잡고 와이키키 해변의 5성급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시어머니 엄태희와 진세리가 나란히 앉아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죠. 호텔 로비에 도착한 표성우가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예약 확인해 주세요. 표성우 이름으로 스위트룸. 직원이 예약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보증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부탁드립니다. 표성우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발급해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른 카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표성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긁어봐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엄태희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카드가 안 된대요. 잠깐만요. 다른 거 있으니까. 표성우가 지갑을 뒤져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승인 거절.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승인 거절. 엄태희가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써봐. 이건 될 거야. 승인 거절. 표성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너 카드 있지? 잠깐만 내 걸로 먼저 긁자. 나중에 갚을게. 진세리가 망설이다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긁었습니다. 이 카드도 한도 초과로 승인이 불가합니다. 진세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게 이번 달에 좀 많이 써서. 직원이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제가 어려우시면 예약을 유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엄태희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지안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표성우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서비스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뭐야, 이게 폰도 안 돼? 엄태희가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눌러봤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우야, 내 폰도 먹통이야. 직원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되지 않으시면 예약을 취소 처리해야 합니다. 짐을 챙겨주시겠어요? 표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세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태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성급 호텔의 넓은 로비에서 세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정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길바닥 위에 섰습니다. 돈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갈 곳도 없는 채로 엄태희가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지안이 그년이 한 짓이야. 분명해. 표성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기가 돼야 뭘 하든 하지. 와이파이 되는 데를 찾아야 해. 세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낯선 하와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호텔에서 쫓겨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표성우는 캐리어를 끌고 세 블록을 걸어 겨우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는 카페를 찾아냈습니다. 카페 유리창 앞 벤치에 주저앉은 표성우가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보이스톡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차지안, 카드가 왜 안 돼? 지금 뭐 한 거야? 표성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했어. 오늘. 뭐? 가압류도 걸었고 앞으로 내 돈은 한 푼도 안 나가. 알아서 해. 야,
잠깐만. 지아나, 이게 무슨...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보이스톡 알림을 무음으로 바꾸고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와이 카페 앞 벤치에서 표성우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결 끊김.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엄태희가 옆에서 종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뭐래, 그년이 뭐래? 이혼 소장을 냈대요. 가압류도 걸었다고. 뭐, 그년이 미쳤어? 감히 누구한테? 엄태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잘 데가 없잖아요. 밥 먹을 돈도 없고. 표성우가 머리를 감싸주며 진세리를 돌아봤습니다. 세리야, 너 혹시 현금 있어? 조금이라도. 진세리가 가방을 뒤적거리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원하였습니다. 나도 카드 안 되는 거 봤잖아. 현금도 이게 다야. 표성우가 진세리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아니, 너 평소에 돈 잘 쓰잖아. 어떻게 하나도 없어? 진세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잘 쓴 게 아니라 오빠가 다 사줬잖아. 오빠 카드로. 그 카드가 지금 막혔으니까 내 돈으로 좀 해보자고. 내 돈? 나한테 무슨 돈이 있어. 오빠가 돈 많은 줄 알고 만난 건데 그 돈이 다 와이프 돈이었어? 진세리가 한 걸음 물러서며 표성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까까지 오빠라고 부를 때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태희가 진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세리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숙소비라도 네가 먼저 내고 나중에 한국 가서 다 갚아줄게. 어머니, 저도 카드 한도가 막혔다니까요. 저도 없어요. 진세리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서 길바닥에서 자라고? 엄태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진세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표성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오자. 어머니 화장실 가세요. 저도 갈게요. 세리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표성우가 엄태희의 팔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쓰려면 주문을 해야 했지만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세리가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진세리는 세 사람의 캐리어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을 봤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세리가 자기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올렸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진세리가 캐리어를 트렁크에 밀어넣고 뒷좌석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에어포트, 플리즈.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5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표성우와 엄태희가 벤치 쪽을 봤습니다. 진세리가 없었습니다. 진세리의 캐리어도 없었습니다. 세리야? 표성우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세리, 진세리. 카페 안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길 건너를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년이 도망쳤어. 엄태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니, 설마 잠깐 어디 간 거 아닐까요? 캐리어가 없잖아. 캐리어를 끌고 갔다고. 엄태희가 길바닥을 발로 찼습니다. 표성우가 멍하니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두 사람이 하와이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성우와 엄태희는 해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겨우 잡히는 벤치 하나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엄태희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머니, 저도요. 근데 편의점 가도 카드가 안 되니까. 원화라도 받아주는 데는 없어? 여긴 미국이에요, 어머니. 원화 안 받아요. 엄태희가 벤치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끙끙 앓았습니다. 표성우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위에서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 사촌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나 지금 해외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5분이 지났습니다. 익십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에게 보냈습니다. 야, 나 해외에서 카드가 막혀서 그러는데 좀만 도와줘. 무슨 일이야? 사정이 복잡해. 일단 좀만 보내줘. 가서 갚을게. 미안, 나도 요즘 빠듯해서. 고등학교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형진아, 나 진짜 급하다. 20만 원만이라도. 익십. 회사 후배에게 보냈습니다. 재혁아, 나 표과장인데 지금 좀 급한 상황이야.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해외에서 카드가 정지됐어. 10만 원만 송금해 줄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도 월말이라. 표성우가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연락처를 20명 넘게 훑었는데 돈을 보내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빌려줘요. 뭐? 한 명도? 네. 엄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술도 사주고 밥도 사줬는데 딱 한 번 부탁하니까 다들 모른 척이야? 표성우가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사준 술값, 밥값이 전부 차지한의 돈이었다는 걸 지금 와서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와이의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낮에는 뜨겁던 공기가 서늘해지자 엄태희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성우야, 추워. 표성우가 캐리어를 열어 겉옷을 꺼냈습니다. 엄태희의 어깨에 덮어주고 자신은 벤치 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표성우가 눈을 떴습니다. 벤치 위에서 잠이 들었던 겁니다. 온몸이 뻣뻣했고 목이 한쪽으로 꺾여 아팠습니다. 엄태희는 벤치 반대쪽에서 캐리어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표성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난 겁니다. 와이파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보냈던 메시지들 중 답장이 온 게 있나 확인했습니다. 사촌형에게서 답이 와 있었습니다. 성우야, 블라인드에 네 글 올라온 거 봤다. 무슨 일이야 대체? 표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블라인드요? 무슨 글이요? 네 이름이랑 부서까지 나와 있어. 아내 돈으로 상간녀랑 하와이 갔다고. 이거 사실이야? 표성우가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블라인드 앱을 열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들어가자 맨 위에 고정된 글이 보였습니다. 경영지원팀 표성우, 아내 돈으로 상간녀랑 하와이 밀월 여행 중. 댓글이 500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우리 회사에 있었어? 와이프 돈으로 여행이면 진짜 답이 없다. 인사팀 뭐해? 이런 놈 바로 잘라야지. 표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차지한 네가 이걸. 이를 악물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드도 막혀 있고 전화도 안 되고 바다 건너 하와이 공원 벤치 위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태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성우야, 밥 좀. 어머니, 아직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 나 이틀째 굶고 있다고.
엄태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표성우가 다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연락처를 끝까지 내리며 한 명 한 명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낮췄습니다. 5만 원만. 제발. 밥 한 끼 먹을 돈만. 3일째 되는 날 겨우 돈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1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표성우는 그 돈을 달러로 환전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2개와 물 2병을 샀습니다. 엄태희가 샌드위치를 허겁지겁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밥이야? 빵 한 조각이 밥이야? 어머니, 지금은 이거라도 먹어야 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어? 하와이까지 와서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어? 표성우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일째, 5일째가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구걸 메시지를 보내고 밤에는 캐리어를 베개 삼아 벤치 위에서 잤습니다. 씻지 못한 머리카락이 기름에 절었고 옷에서 쉰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푼돈이 합쳐져 겨우 저가항공 땡처리 티켓 2장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경유를 2번 하는 좌석이 가장 뒤쪽인 최저가 티켓이었습니다. 표성우가 캐리어를 끌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요. 공항 가야 해요. 엄태희가 벤치에서 일어나며 절뚝거렸습니다. 며칠째 딱딱한 벤치에서 자서 허리가 굳어버린 겁니다. 공항까지 가는 버스비를 아끼려고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40분을 걸었습니다. 호놀룰루 공항에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일주일 전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도착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 있던 저는 그 시간 동안 노트북을 열고 블라인드 앱에 접속했습니다. 남편 회사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경영지원팀 표성우, 아내 돈으로 상간녀랑 하와이 밀월 여행 중.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만 적었습니다. 아내 명의 카드로 상간녀 항공권을 끄는 것, 수천만 원어치 명품을 상간녀에게 사준 것, 시어머니까지 동행한 것, 특정할 수 있을 만큼만,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편안했습니다. 진세리가 혼자 한국으로 도망쳐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진세리가 일하는 화장품 회사 로비에 배달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사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등기우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업팀 진세리 씨 앞으로 온 내용 증명이요. 본인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호출된 진세리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진세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법무법인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 증명. 진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어 진세리를 쳐다봤습니다. 진세리가 서류를 가슴에 꾹 눌러 안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제 스마트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씨, 저 진세리예요. 저도 속은 거예요. 성우 씨가 이혼한 줄 알았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선처해 주시면 뭐든 할게요. 제발이요. 저는 문자를 읽지도 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고소장을 한 장 더 접수했습니다. 진세리가 제 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과 항공권, 총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혐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귀국하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며칠 전 포장해둔 이삿짐 박스를 용달차에 실었습니다. 기사에게 시어머니 빌라 주소를 알려주고 착불로 보냈습니다. 공항에는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수진 변호사와 친정 오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빠, 인천공항 입국장에 좀 나가줘. 변호사님이랑 같이. 친정 오빠가 전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가면 되지? 응. 서류 전달만 하면 돼. 아무 말도 하지 마. 변호사님이 다 하실 거야. 오후 4시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에서 표성우와 엄태희가 나왔습니다. 며칠간 씻지 못한 머리카락이 기름에 절어 있었고 구겨진 옷에서 쉰내가 났습니다. 엄태희는 캐리어를 끌면서 절뚝거렸습니다. 표성우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최수진 변호사가 다가갔습니다. 옆에 친정 오빠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성우 씨 맞으시죠? 최수진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표성우가 한 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지한 씨의 법률 대리인 최수진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혼 소장, 전세 보증금 가압류 결정문,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표성우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 입구를 제대로 뜯지 못했습니다. 겨우 서류를 꺼내 훑어본 표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압류? 전세금에? 네.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은 법적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표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류를 구기듯 움켜쥐고 친정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이게 무슨 오해가 있는 건데 지안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친정 오빠가 한 팔을 들어 표성우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 형님, 진짜 오해예요. 제가 지안이한테 직접 설명하면 내 동생이 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친정 오빠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엄태희가 뒤에서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년이 우리 집 돈을 가로채고 도망친 거 아냐? 도둑년이지. 최수진 변호사가 엄태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태희 씨,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 법적 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태희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최수진 변호사와 친정 오빠가 나란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표성우가 멍하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카드는 여전히 정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택시 탈 돈이 없어요. 뭐? 지하철 타야 해요. 엄태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 이 꼴로? 어머니 집까지 어떻게든 가야 하잖아요.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공항철도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교통카드에 남은 잔액으로 간신히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2시간 뒤 엄태희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 입구에 이삿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용달차 기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엄태희 씨 맞죠? 착불 배송인데요. 운임 8만 원이요. 엄태희가 박스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옷, 시어머니 옷, 신발, 이불, 세면도구. 전부 제가 포장해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는데 계좌이체도 됩니다. 통장에도 돈이 없다고. 엄태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그럼 집 못 드려요. 운임 안 내시면 저도 어쩔 수 없는데. 아줌마? 내가 아줌마야? 어머니, 제발. 표성우가 엄태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꼭 보내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기사가 한숨을 쉬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일까지요. 안 주시면 짐 다시 가져갑니다. 기사가 떠난 뒤 두 사람은 박스 더미 앞에 서서 낡은 빌라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난간, 금이 간 계단. 엄태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이렇게까지. 표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구겨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귀국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표성우가 구겨진 셔츠를 대충 다려 입고 시어머니 빌라를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월급을 받아야 했거든요. 월급만 들어오면 당장의 상황은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선 표성우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동료가 표성우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다른 엘리베이터로 가버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책상에 앉는 순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표성우 씨, 인사팀장입니다. 지금 바로 3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표성우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표성우 씨, 블라인드 게시판 보셨어요? 표성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블라인드요? 인사팀장이 스마트폰 화면을 표성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게시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 경영지원팀 표성우, 아내 돈으로 상간녀랑 하와이 밀월 여행 중. 댓글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표성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는 건데요. 오해요? 게시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던데. 회사 이름에 먹칠이 됐어요. 사내에 이미 다 퍼졌고 거래처 사람들까지 봤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표성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 법원에서 온 겁니다. 표성우 씨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 통지서예요. 회사로 직접 송달됐습니다. 표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여 압류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징계위원회에 넘기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사내 품위 유지 위반으로요. 그러면 표성우 씨 경력에 징계 해고가 찍혀요. 인사팀장이 볼펜을 표성우 앞에 놓았습니다. 조용히 사직서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표성우가 볼펜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표성우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직서 양식에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사직서를 걷어가며 말했습니다. 개인 짐은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시고 사원증 반납해 주세요. 표성우가 빈손으로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것은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빌라에서는 엄태희가 제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책상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음 앱을 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야, 이 도둑년아. 네가 사람이야? 시어머니 돈줄을 끊어? 네 남편 카드를 막아?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엄태희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제 명의 카드를 제가 정지시킨 건데요. 그리고 아들 불륜 여행에 동행하신 분이 저한테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를 해. 당장 카드 풀어. 내가 밥을 못 먹고 있다고. 어머님, 저는 5년간 어머님 밥값을 댔습니다. 이제 제 의무 아닙니다.
인연이 끝까지. 저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며칠 뒤 저는 최수진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지한 씨,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남편분이랑 시어머니분이 진세리 씨 직장 건물 앞에서 행패를 부렸대요. 돈을 내놓으라면서. 직장 앞에서요? 네. 그런데 진세리 씨가 우리 내용 증명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나 봐요. 길에서 시어머니랑 머리채 잡고 싸웠대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더라고요. 결국 신고 들어가서 셋 다 파출소에 연행됐습니다. 그렇군요. 차지한 씨 손에 흙 한 톨 안 묻히고 저절로 무너지고 있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제 돈을 지킨 것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였죠. 회사에서 쫓겨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표성우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보름 전 사직서를 쓰고 나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쇠해 있었습니다. 차지한. 표성우가 제 앞에 딱 서며 말했습니다. 비켜.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저는 표성우를 피해 옆으로 걸었습니다. 표성우가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다시 길을 막았습니다. 변호사? 지금 나한테 변호사 쓸 돈이 있는 것 같아? 가압류 풀어.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네가 이 회사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표성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봤습니다. 퇴근하던 동료 2명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이야, 지금?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때 정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있었네. 이 도둑년아. 엄태희였습니다. 허름한 패딩 점퍼를 입고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지한, 네가 우리 집 재산을 통째로 삼켜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퇴근을 해? 이 뻔뻔한 년아. 엄태희가 로비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드러누웠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쳐갔어요. 아들 재산을 몽땅 가로챘어요. 퇴근하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봤습니다. 로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야. 엄태희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표성우의 얼굴, 엄태희가 바닥에 드러누운 모습, 로비 전체를 천천히 훑으며 촬영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표성우가 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계속 촬영했습니다. 끄라고. 그거 끄라고. 표성우가 제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2걸음 밀려났지만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표성우가 달려들며 스마트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몸을 틀어 피하면서 왼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1이죠? 지금 제 직장 건물 로비에서 전 남편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와서 폭행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주소는? 야, 전화 끊어. 표성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법원에서 나온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서입니다. 저 사람이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 보셨죠? 혹시 나중에 증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엄태희가 바닥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계산적으로 굴어. 네 그러다 벼락 맞는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오고 있어요. 경찰? 경찰이 뭐 어때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쳐간 걸 잡아가야지. 로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표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태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정문 반대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관 2명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접니다. 이 사람이 제 전 남편인데요.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명령서 4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방금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어깨를 밀치고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고 표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표성우 씨 맞으시죠? 표성우가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접근금지 명령 위반의 폭행 현행범입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표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표성우가 팔을 빼려 버둥거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경찰관이 표성우의 두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하는 금속 소리가 조용해진 로비에 울렸습니다. 성우야. 엄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도 영업방해로 조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같이 가시죠. 다른 경찰관이 엄태희에게 말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표성우가 경찰관에게 이끌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퇴근길에 멈춰서서 지켜보던 동료들의 시선이 표성우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표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녹화를 멈추고 동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고쳐 매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표성우가 체포된 다음 날 최수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지한 씨, 남편 쪽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대요. 합의요? 네.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나 봐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차지한 씨가 합의해줘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거든요. 실형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안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조건을 전달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남편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3억 2천 전액 포기. 그리고 남은 재산 전부에 대한 포기 각서. 위자료 지급 각서까지. 이 세 가지 다 쓰면 합의해 줄게요. 수화기 너머로 최수진 변호사가 볼펜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게 나가시네요. 좋습니다. 그대로 전달할게요. 이틀 뒤 저는 최수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표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만에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유치장 옷은 아니었지만 구겨진 셔츠에서 쉰내가 났습니다. 표성우가 맞은편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표성우 옆에 선임한 국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조건은 전달받으셨죠? 최수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표성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나. 저는 표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표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전세금만이라도 그거 없으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표성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사인해. 지아나, 제발. 5년 동안 내 월급 빨아먹을 때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잖아. 상간녀한테 내 카드로 명품 사줄 때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 호구 며느리라고 웃을 때는 재밌었잖아. 표성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장 안 찍으면 나는 합의 안 해. 검찰 기소 가도 나는 상관없어. 실형 받고 나와서 정가자로 살든지 지금 사인하고 나가든지 둘 중에 골라. 저는 볼펜을 서류 옆에 놓았습니다.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표성우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표성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표성우 씨, 현 상황에서는 합의하시는 게. 알았어. 표성우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포기 합의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각서. 이름, 금액, 서명. 전세 보증금 포기 각서. 이름, 서명, 도장. 표성우가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고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테이블 위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최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걷어 확인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합의서는 오늘 중으로 검찰에 제출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성우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2주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를 법원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판정, 위자료 전액 인용, 재산 분할 100대 0. 법적으로 표성우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같은 주 진세리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전부 승소. 진세리는 4천만 원이 넘는 판결금을 져야 했습니다. 최수진 변호사가 판결문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세리 씨 급여 압류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불륜 소문이 확정적으로 퍼졌나 봐요. 해고됐대요. 그렇군요.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안 된다더라고요. 딸이 유부남 상간녀라는 게 알려지니까 연을 끊었대요. 저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차지한 씨가 처음부터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자료까지 합하면 5년간 빼앗겼던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들러 적금 하나를 새로 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제 이름만 적힌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통장이었습니다. 이혼과 모든 소송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시댁에 쏟아부었던 돈과 시간을 오롯이 저에게 투자했죠. 업무 성과가 올라갔고 팀 내 프로젝트를 2개나 성공시켰습니다. 지난달 격리팀 과장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차지한 과장, 작년부터 사람이 달라졌더라. 눈빛이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당근마켓 앱을 켰습니다. 동네 중고거래 글을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폐기 도시락이나 안 입는 패딩 무료 나눔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닉네임 옆에 동네 인증 위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빌라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닉네임 성우표.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차갑게 짧게 최수진 변호사에게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표성우는 스토킹 전과가 찍힌 뒤 같은 업계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전부 서류 탈락이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게시글이 검색에 남아 있어서 이름만 검색하면 불륜 폭로 글이 뜨거든요. 그러다 잃어버린 돈을 한 번에 복구하겠다며 불법 코인 리딩방에 뛰어들었답니다. 당연히 사기였죠. 원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 야간 배달 대행을 시작했는데 비 오는 날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구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정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서 과거 불륜 사건이 털렸대요. 아내 돈으로 상간녀랑 하와이 간 그 남자 아니냐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글을 내렸다더군요. 시어머니 엄태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매일 나가면서 끝까지 부유한 사모님 행세를 했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아들이 큰 회사에 다닌다고 허세를 부렸는데 어느 날 노인정 회원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표성우의 불륜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엄여사 아들이 불륜으로 잘렸다면서? 전과자라면서? 뭐라고? 여기서 매일 잘난 척했는데 빈털털이었어? 우리 다 속인 거야? 엄태희가 노인정에서 쫓겨나듯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갈 곳이 그 낡은 빌라 방 한 칸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세리. 위자료 4천만 원과 형사 벌금을 감당하지 못한 진세리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갈 곳이 없어진 진세리가 선택한 것은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가짜 명품을 파는 사기였습니다. 짝퉁 가방을 진품이라고 속여 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여러 건이 누적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명품 좋아하던 사람이 짝퉁 팔다가 감옥이라. 어울리는 결말이네요. 최수진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식탁에 친정 엄마, 아빠, 오빠가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 계란말이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어? 결혼하고 나서 밥 한 번 못 해줬는데. 친정 엄마가 불고기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맨날 해드릴게요, 엄마. 집도 깨끗하고 넓고 우리 지안이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친정 아빠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맥주캔을 따며 물었습니다. 지안아, 회사 승진했다며? 과장이면 이제 꽤 되는 거 아니야? 응. 연봉도 올랐어. 잘 됐다. 이제 고생 끝이야. 오빠가 맥주캔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얼굴이 따뜻한 조명 아래 환하게 보였습니다. 5년간 남의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호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 5년이 억울하지 않냐고 물으면 솔직히 억울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깨지지 않았으면 다시 세울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기생충들은 제 손으로 완벽하게 도려냈습니다. 합법적으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저는 식탁 위에 계란말이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평온함은 누가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쟁취해낸 겁니다. 차지한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월급으로 온 집안을 떠받치면서 정작 본인은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바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헌신에 돌아온 게 뭐였냐면 호구라는 조롱과 상간녀한테 사주는 명품값이었던 거죠.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지한 씨가 되찾은 건 돈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로 되찾은 건 나라는 사람의 값어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주는 것과 이용당하면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 경계를 알아차린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죠.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만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 참을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건 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내 몫을 찾는데 늦은 때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